네, 안녕하세요. CJ 채널의 존버 스피릿 존입니다. 네, 지금 여기 시간으로 토요일 오후 정도 됩니다. 아직 자정이 지나지 않았는데요. 그렇지만 제가 오늘은 좀 일찍 어, 그 교체 매매를 했습니다. 저 추세 전략에 따른 매매를 했습니다. 어, 일단 그렇게 리플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리플을 지금 팔아서 비트 지금 계산해 보니까 이 비트가 지난 한 주간 가장 많이 올랐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간략히 한번 숫자를 지금 적어 볼까요? 618원이고요. 이더리움이 2278000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6540000. 네, 이렇게 해서 리플은 지금 약 6% 하락해서 제가 지금 손실을 봤고요. 비트코인을 교체 매매로 할 예정입니다. 제가 원래 자정해야 되는데 지금 실행을 했습니다. 이 숫자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간대쯤에는 업데이트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조금 한 10분 전에 한 20분 전에 바꿨는데 그땐 610불에 바꿨는데 610불에 팔았는데 지금 618원이 됐네요. 좀 또 배가 아픕니다. 네. 아무튼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이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요새 제 추세 전략을 약간 이런저런 변화들을 좀 줘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또 새로운 어떤 변화 중에 하나가요. 바로 이 스탑 트레일링 스탑이라는 건데 그 어떤 거냐면 뭐 한마디로 이제 여기를 한번 보시죠. 네. 이게 2016년 주간으로 지금 표현된 건데 이때 보면은 추세 전략이면 지금 두 번째 이게 비트, 이더, XRP, 캐시인데요. 두 번째 자산, 즉 이더리움을 이때 이 다음 주에 가지고 있겠죠. 그러면서 11%의 손실을 봤습니다. 네.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 주간에도 28%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. 그 저번 주 추세 전략에 따르면 이렇게 한번 하락할 때 좀 크게 하락을 하잖아요. 그래서 지금 제 기본 전략은 그냥 이 정도 하락 30% 10% 가까이 그냥 맞는 거죠. 여기 또 20% 넘게 하락을 맞고 근데 이런 거를 굳이 다 손실을 볼 필요가 있나 일주일 넘게 일주일을 다 채워서 중간에 좀 손절을 하면 안 돼. 손절을 하면 어떨까?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이게 사실상 보통 많이들 적용하는 전략인데요.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. 그래서 이거를 스탑 트레일링 또는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고점 대비 뭐 10%든 20%든 하락하면 거기서 딱 손절을 스탑한다 그런 건데 저는 약간 좀 다르게 전략을 적용해서 비슷한데 손실을 당할 때 너무 큰 손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이 손실 폭을 정하는 겁니다. 지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% 이상 손실이 나면은 거기서 딱 매도를 하고 손절을 하고 그냥 그 주간에는 캐시를 들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주간에는 원래대로라면 이더리움을 들으면서 11% 하락을 맞는 건데 5% 하락일 때 탁 끊고 그냥 그 나머지 주간은 캐시로 들고 있는 거죠.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해봤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나 요거를 한번 궁금해서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뭐 이 손실 폭은 다양하게 정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지금 옆에 보시면 뭐 30, 20%, 30%, 10%, 5%, 뭐 3%까지 이게 다양한 손실 폭을 정해서 해봤는데 굉장히 좀 significant한
향상이 있어서 지금 이거를 꼭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네, 여기 그래서 한번 일단 서머리를 한번 보시죠. 서머리 보시기 전에 여기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대부분은 뭐 추세 전략이나 스탑 로스 하는 전략을 해도 비슷하게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 이렇게 보시면은 추세 전략 그냥 갔으면 11% 맞는 거를 5%로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렇게 여기 보시면 디퍼런스에 new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 스탑 로스 룰을 적용했을 때 손실을 적게 보는 거 그런 항목들입니다. 보시면 new가 좀 많죠. 로스 전략을 적용했을 때 손실을 덜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근데 가끔은 이런 일도 있습니다. 기본 전략이 이기는 경우인데 어떤 경우냐면 여기 76%인데 그 다음 주에 26%, 27% 상승을 했습니다. 이더리움이. 근데 그냥 쭉 상승한 게 아니고 이게 마이너스 5% 밑으로 떨어지고 나서 바닥을 좀 더 헤매다가 결국은 27%로 상승한 거예요. 이럴 수도 있겠죠. 종종. 그러면 이제 저 스탑 로스 전략을 적용했으면 마이너스 5%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아마 이때는 그 제가 중간에 손절하고 그냥 캐시로 들고 있었을 텐데 그냥 쭉 기다렸으면 뭐 더 5%, 뭐 10%까지 뭐 하락하다가 결국은 회복을 해서 27%까지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. 이럴 때는 손절 안 하는 게 좋았을 텐데 손절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5% 하락을 맛본 거죠. 이 이득을 놓치고요.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.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, 당연히. 쭉 보시면 이 뉴가 더 훨씬 많습니다. 뭐 베이직인 경우에도 뭐 이런 경우는 아주 크게 한번 올라가네요. 네, 그런 경우도 있지만 뉴가 이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실제 전략을 결과를 봐야 되겠죠. 어떤 게 더 높은지 이거를 마이너스 5%인데 뭐 마이너스 10%로 바꿀 수 있고 해서 이 서머리를 한번 보시면 조금 놀라운 결과인데요. 이게 그냥 기본 전략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. 각 해마다 이게 뭐 57배가 된 거고 57달러 1달러가 57달러가 된 거고 1달러가 1900달러가 된 거고 1달러가 53센트 여기는 한 20% 수익 여기는 한 7배 가까운 수익을 얻었고 이 기간 전체로 봤을 때 1달러가 60만 불이 되는 겁니다. 참 어마어마하죠. 네. 근데 이거를 스탑 로스를 적용해 봤더니 여기 끝에부터 보실게요. 보통 한 20% 스탑을 많이 적용하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이 있었고 중간중간에 보더라도 뭐 16년은 비슷하고 17년은 확실한 향상이 있고요. 18년도 손실폭이 좀 줄고 19년 뭐 비슷하고 20년에는 조금 처졌네요. 근데 이 전체적으로 이 오를 때 확실히 2017년은 확실한 효과가 있었네요. 이렇게 30%로 했을 때는 비슷했고 좀 더 줄였을 때 10%로 줄였을 때는 어쩌냐 봤더니 20% 손절폭보다는 더 성과가 향상이 확실히 됐네요. 그죠?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걸 그래서 주니까 좀 더 향상이 되네요. 5%로 줄여봤더니 더 향상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고 3%로 줄였더니 또 확실히 향상이 되죠. 네. 뭐 이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네. 이런 2019년에는 3%에서 손절폭을 잡으면 뭐 5%로 잡았을 때나 보다는 좀 더 처졌고요. 뭐 2020년에도 뭐 거의 비슷했네요. 네. 아무튼 그랬지만 전체 결과를 봤을 때는 3%로 로스를 잡았을 때가 확실히 성과가 훨씬 좋았네요. 네.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성과의 향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좀 바꿔봤어요. 숫자로 보면 조금 헷갈리니까. 그래서 이거를 100이라고 봤을 때
어, 3%나 5%로 로스폭을 손절폭을 잡았을 때는 2016년 그렇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대개 150%, 50% 정도의 향상 폭이 있었고요. 2017년에는 뭐 한 200% 정도. 네. 하여튼 엄청 잘 나갈 때는 이 스탑 로스를 하는 게 전체적으로 성과가 좋았네요. 그리고 좀 떨어질 때도 보시면 스탑 로스를 하는 게 확실히 퍼포먼스가 더 좋았습니다. 네, 그러니까 떨어질 때 또 확 떨어지니까 그걸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죠? 떨어질 때 손절을 탁 하니까 더 하락을 많이 안 맞는 전체적으로 하락장일 때 보시면요. 그죠? 2018년, 19년. 그리고 그럼 2017년에 이때는 엄청난 상승장이었는데 이때는 왜 또 스탑 손절폭을 잡아주는 게 더 수익이 높았냐? 제가 미로 짐작한 데는 이게 상승을 엄청나게 하니까 상승도 엄청 하지만 또 하락할 때도 또 엄청나게 또 하락하는 주간이 있을 테니까 그럴 때 중간중간 끊어주니까 전체적으로 퍼포먼스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2020년에는 보시면 뭐 사실 이때는 좀 비슷한 성향을 보이네요. 10% 로스를 잡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약간 좀 해년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,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. 그리고 다 종합해서 보면은 뭐 한 20배, 20배 가까운 성과폭이 있었네요. 한 4, 5년에 걸쳐서. 그래서 제가 그 뭐 지금까지 뭐 자산을 좀 바꿔본다든지 여러 가지 또 뭘 했나요? 뭐 다른 개수를 늘려서 3개가 아니고 4개, 5개 코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자산 구성을 좀 바꿔본다든지 해서 봤을 때 뭐 내내 그렇게 큰 성과의 수익의 변화가 없었던 것 같은데 요거 그 손절폭 떨어질 때 손절폭 잡아주는 거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이렇게 눈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굉장히 유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베이직 지금 하고 있는 성과를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번 주부터는 제가 손절 폭을 정하려고 합니다. 혹시 여러분도 이 비슷하게 저랑 같이 추세 전략을 따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좀 이렇게 권해드립니다. 이런 게 있다. 손절폭을 잡아주는 게 괜찮다. 대체로 10% 미만으로 각자 원하시는 손절폭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한 5%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손절폭으로 앞으로는 적용해서 이 추세 전략을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. 네. 뭐 사실 이런 스탑 로스 전략이 진작에 있었는데 제가 게을러서 아직 구현을 안 해봤는데 막상 구현을 해보니까 네, 확실한 성과의 향상이 있네요. 이거를 지난 맨 처음에 투자 전략 할 때부터 했었으면 더 성과가 좋았을 텐데 역시 게으르면 안 되겠네요. 네,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이번 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